대해서 이제 그 있는 그럴 수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공정은 한국사회의 최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그래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사실은 공정이라는 화두를 갖다가 국정의 지표로 설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는 아니죠. 이제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왜 공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회적 핵심 문제로 떠오른 것일까요? 우선 공정의 문제가 떠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 오신 우리 신광현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공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또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들이 다 불공정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불공정한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도가 있는 거죠. 뭐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가 사실은 그런 것부터 해서 최순실 사건, 박근혜 대통령 사건까지 불공정 혹은 부정의, 불법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사실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공정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정치적으로 등장한 거죠. 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나 중고등학교 교육이나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로 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가르친 그런 것도 없고 그걸 전공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만 일상적인 사회적인 수준에서 일반 대중 수준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고민해보고 논의해보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공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이라는 화두가 정치적으로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뭐 인천공항의 경우처럼 공정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 이해에 기초해서 공정을 해석하는 저는 그것을 상황적인 공정의 개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또 보편적인 공정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기회의 평등, 그 다음에 결과의 어떤 공정, 그 다음에 초기적인 어떤 조건의 공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행위자가 그 자기의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도처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 교수님 말씀처럼 공정이나 정의와 관련된 개념적인 대혼란 상황인 것은 맞고요. 공평, 공정, 또 정의 사이의 어떤 개념적인 차이나 겹침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엄밀한 그런 구분이 정의가 또 학문 공동체나 공론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저는 왜 다시 지금 2021년, 2020년 상황에서
이 공정이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으로 다시 부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저는 공정과 정의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의 그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가 이렇게 핵심적인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반응인 것이고요. 그런 어떤 불만족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게 되고 민주화가 진척되고 하고 나니까 이제 공정과 정의라는 긍극적인 어떤 가치나 목표에 대한 성찰을 한국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시적인 진단이고요. 미시적인 진단으로는 아까 2016년, 17년에 촛불혁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호가 그 당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었고요, 울려 퍼졌었고요.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어떤 토론 주제하고 이 연계를 지으면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질문이었고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2020년, 2021년에 새로운 화두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를 짚으라고 하면 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다분히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실패,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훨씬 사실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평균적 민초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자, 이게 나라다,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의 치세가 4년이 진행되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더 우심해지고 더 절박해졌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이제 결부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하고 연관된 법치주의 해체하고 연관된 불공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 정부, 이전 보수 정부들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실감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공정과 정의가 다시 새롭게 시대 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단이나 그 분석이나 다 두 분 말씀에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제 조금 그 정치학적인 말씀을 좀 첨가해 보면 우리 사회가 비로소 이제 그 한 사회의 가치 공준, 공통의 가치 토대를 좀 논의하는 그런 전환점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 진영 독임, 일정한 파당주의의 가치 지향은 제시되었지만 이런 공통의 가치 준거나 그 어떤 지향들은 논의가 좀 부족했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같이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 상황은 현실 상황대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 공유는 가치 공유대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이런 진영 폭정이나 진영 독임을 넘어서는, 진영 구획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공정이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가 이렇게 대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진화의 필연적 사물이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제 이 공정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조금 더 내실화시키고 심화시키려면 최소한의 개념 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즉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취임사보다 더 아름답고 그야말로 명석판명한 이 공정에 대한 이 개념 정의를 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공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우리 이제 박명리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속해 있는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정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이제 불투명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광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공정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사회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 나면 좋은 직장과 좋은 소득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뭐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라는 소위 이런 개념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가짜 공정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이 심할수록 소수의 제한된 이런 기회를 놓고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적나라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정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천박한 자본주의의 유산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이런 적나라한 경쟁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 사회 불평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점에서 불평등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